7가지 기준으로 돌아보는 3, 4월 독서 리스트. 가장 좋았던 책 5권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오늘은 3, 4월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 베스트로 꼽았던 책들을 모아서 짧게 리뷰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매월 마지막 주에 한 달 동안 읽었던 책들을 기록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3월 독서 기록은 독서 기록장에 쓰는 저널 윗 미 영상에서, 4월 독서 기록은 얼마 전에 올렸던 브이로그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요. 읽었던 책에 대한 리뷰는 제대로 못하고 넘어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 3, 4월에 읽은 책 중에 베스트 5를 자세히 소개할게요. 월말에 독서 기록을 정리할 때는 이렇게 달력 모양의 먼슬리 다이어리에 한 달 동안 읽은 책들을 그려넣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책 제목을 적어놓고 그 아래에 간단한 색상으로 인상파 감상을 남기고 있어요. 7가지 색상이니까 단순하게 무지개 리뷰라고 불러볼게요. 무지개 리뷰는 재미, 감동, 개성, 영감, 보람, 정보, 제독, 희망, 이렇게 7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책의 제목을 보고 떠오르는 인상을 바로 표시해서 감상을 남기는 방법이에요. 책을 읽고 오래 지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서 구구절절 긴 감상을 남기긴 힘들지만 짧은 인상은 웬만하면 기억이 나더라고요. 월말에 전체적인 리스트를 모아놓고 표시하다 보면 다른 책들과도 내적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냉정하게 표시하는 편이에요. 나름 냉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무지개 리뷰에서 베스트로 꼽힌 책들을 살펴볼까요? 3월에 가장 알록달록한 무지개를 완성한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캐럴라인 줍의 버지니아 울프의 정원이라는 책인데요. 3월 책아웃 영상에 등장했던 책이에요. 버지니아 울프의 정원이라는 제목 아래 몽크스 하우스의 정원 이야기라고 적혀있는 작은 글씨가 보이시나요? 몽크스 하우스는 버지니아 울프가 1919년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22년간 살았던 집을 가리킵니다. 숙식을 해결하는 집 한 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과 주변의 정원, 정원에 있는 별채까지 포함한 드넓은 공간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에요. 표지에는 수채화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언뜻 책 속에 그림들이 많이 등장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원 곳곳에 실물을 담은 올컬러 사진이 풍부하게 담겨 있어요. 울프 부부가 거주하던 몽크스 하우스는 내셔널 트러스트라는 기관에 의해서 그대로 보존, 관리되고 있어요. 몽크스 하우스에 실제로 거주할 사람을 뽑아서 그곳에서 살면서 정원과 시설을 관리하고 방문객들을 맞이하게 하고요. 이 책은 2000년부터 10년 넘는 기간 동안 몽크스 하우스에 거주하며 그곳을 관리한 캐럴라인 줍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저는 이 책을 참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 책은 버지니아 울프가 직접 쓴 것은 아니지만 울프 부부가 살던 집 안과 밖의 곳곳을 자세하게 보여줘요. 동시에 남아있는 울프 부부의 일기, 편지, 그 외 기록들을 바탕으로 이곳에서 보낸 일상을 전달하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생생하고 재미있었어요. 동시에 감동적이기도 했고요. 예를 들어 버지니아 울프를 떠올리면 가장 유명한 이미지가 주머니에 돌을 가득 넣고 우즈강에 걸어 들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 텐데요. 몽크스 하우스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우즈강을 향해 걸어갔을 쪽문도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몽크스 하우스를 방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쪽문을 궁금해하고 버지니아 울프가 얼마나 불행하고 날카롭고 우울한 삶을 살았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속상함을 표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곳에서 보는 행복한 순간들이 널리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에 책을 써내려갔다고 해요. 저 또한 버지니아 울프에 대한 편향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녀의 새로운 면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버지니아 울프는 정원을 가꾸는 데는 소질이 없었고
대신 레너드 울프가 거대한 정원의 구역을 나눠 각종 과일과 나무, 꽃과 풀들을 길렀다고 해요. 버지니아는 집에서 나와 꽃길과 과수원을 지나 오직 자신만의 방인 오두막에서 글쓰기에 전념했고 매일 그곳에서 치열하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재 정원의 사진을 가득 실으면서 동시에 그곳에 살았던 과거 인물의 삶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참 개성있게 다가왔고요. 조금 더 다양한 각도에서 인물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서 보람과 영감을 느꼈습니다. 이 책에는 버지니아 울프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버지니아가 세상을 떠난 후 몽크사우스와 레너드 울프의 이야기도 언급되고요. 몽크사우스의 정원에 서식하는 수많은 생명에 대한 정보도 가득해요. 책을 읽으며 푸릇푸릇한 생명력을 얻어가는 기분이 들어서 꼭 다시 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7가지 색상을 모두 갖춘 무지개가 완성됐네요. 이 책을 읽는 동안 행복했던 마음을 담아서 몽크사우스의 지도를 따라 그려봤어요. 여기가 출입문, 그 뒤의 회색 지붕이 본체입니다. 그리고 여러 구역으로 나뉜 정원을 따라 한참을 걸어 들어가면 보이는 이곳이 버지니아 울프가 글을 쓰던 오두막이고요. 그 외에도 넓디 넓은 정원이 사방에 펼쳐져요. 마지막으로 제가 접어두고 옮겨 쓴 문장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버지니아는 언젠가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한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해? 그러고는 혼자 대답하길 나는 이런 순간이라고 생각해. 자기 집 정원을 걸으며 시든 꽃 몇 송이를 꺾다가 문득 생각하는 거야. 나의 남편이 저 집에 산다. 그리고 그는 나를 사랑한다. 비타의 롱반 저택에 다녀와서 버지니아는 쓴다. 집에 돌아오니 정말 좋다. 전혀 따분하지 않았어. 내 결혼은 말이지. 전혀. 때론 고통스럽지만 얼굴이 달아오를 정도로 환희에 찬 비상을 할 수 있게 해준 단단한 집안. 아픈 사람으로 살면서도 방대한 양의 글을 남길 수 있게 한 토양. 버지니아 울프가 몇 번이나 딛고 다시 삶으로 떠오른 기반함. 그곳이 바로 몽크스하우스였다. 읽으면서 정말 좋았던 책을 소개하려니 편애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가네요. 그래서인지 리뷰가 자꾸만 길어지는데요. 3월에 읽은 책 베스트 2위와 3위는 간단하게 언급하고 4월의 책 리뷰로 넘어갈게요. 3월에 읽었던 책 중에서 무지개 리뷰 2위에 오른 책은 스베니아 플라스필러의 조금 불편한 용서입니다. 독서노트 근황을 소개하는 영상에서도 슬쩍 등장했었는데요. 저자 스베니아 플라스필러는 독일의 저명한 철학자예요. 스베니아 플라스필러가 어린 시절 그녀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가정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 일은 평생 동안 그녀의 마음에 남아 응어리가 돼요. 나이를 먹고 그녀도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게 되었고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엄마를 다시 만날 기회가 찾아오면서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해요. 평소 사적인 의문에서 출발하는 것이 가장 진솔한 답에 가닿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혹은 용서를 하고 나면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저는 총 6가지 색상으로 색칠을 했어요. 3월에 읽었던 책 중에서 무지개 리뷰 3위에 오른 책은 세상의 질문 앞에 우리는 마주한 자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읽고 쓰며 성장한 엄마와 딸의 책 편지라는 소제목이 달려있어요. 엄마 정한세님은 현재 리브레리아 큐라는 동네 책방을 운영하고 계시고 조요엘님은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작가를 꿈꾸는 딸입니다.
이 책은 1부 책에 관한 엄마의 작은 기록들과 2부 엄마와 딸이 나눈 책 편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읽는 동안 잔잔하고 편안하게 행복이 충전되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다 읽고 나서 인스타그램에 이런 감상을 남겼어요. 나의 유년은 지금보다 나아져야 한다는 강박으로 가득했다. 더 발전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제서야 그 시간에 입었던 내상을 발견한다. 우리 그냥 이렇게 지내도 괜찮은 것 아닐까? 이렇게 말해주는 책에 위로받으며. 무지개 리뷰로는 감동, 개성, 영감, 정보 이렇게 4가지 면에서 인상적이었다고 남겼습니다. 4월에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이에요. 호프자런의 랩걸입니다. 이 책은 처음에 전자책으로 읽었는데요. 책을 읽고 나서 여운이 오래 남아서 결국 종이책으로도 구입을 했어요. 사실 전자책으로 읽을 때 조금 위기가 있었어요. 이 책이 어떤 분위기, 어떤 구성의 책인지 전혀 모르는 채로 읽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집중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 번 끊어 읽어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고비를 넘기고 나자 길에서 나무를 볼 때마다 호프자런의 이야기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책 버전을 구입했는데 정말 이렇게 두꺼울 줄 몰랐네요. 제목 랩걸은 말 그대로 랩, 연구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식물학자 호프자런을 가리킵니다. 이 책은 뿌리와 이파리, 나무와 옹이, 꽃과 열매 이렇게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 부의 제목에 걸맞게 식물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요. 제가 이 책의 매력에 빠져든 것은 호프자런이 성장하는 과정이 식물의 특성과 교묘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인데요. 마치 식물과 그녀의 삶이 서로에게 감겨있는 덩굴식물 같았어요. 예를 들어 1부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씨앗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안다. 모든 시작은 기다림의 끝이다. 우리는 모두 단 한 번의 기회를 만난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불가능하면서도 필연적인 존재들이다. 모든 우거진 나무의 시작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는 씨앗이었다. 그녀의 삶도 하나의 씨앗처럼 흘러갑니다. 씨앗이 빛을 향해 자라나는 것처럼 인간도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을 향해 나아간다는 말이 나와요. 호프자런에게는 그것이 과학이었어요. 연구실 안에 있을 때, 과학적 원리에 대해 고민하고 파고들 때, 편안하고 안전한 세상을 느끼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오랜 시간의 기다림을 경험합니다. 초반에는 식물의 습성에 대한 설명과 그녀의 인생 이야기가 어울리지 않고 따로 전시되어 있다고 느껴서 이야기에 바로 몰입하지 못했는데요. 조금씩 읽어갈수록 식물의 이야기가 그녀의 삶을 보여주는 거대한 비유처럼 읽히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삶,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는 시선을 마치 식물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과정으로 풀어내는 걸 깨닫고 난 뒤부터는 책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간 것 같아요. 다시 무지개 리뷰로 돌아가 보자면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시간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읽으면서 감동적인 부분도 꽤 많았어요. 눈물이 고일 만한 페이지들도 있었지만 전체 분량에 비해서는 조금이라고 느껴서 주황색은 색칠하지 않았어요. 식물학자가 식물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풀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개성있게 다가와서 노란색, 개성도 색칠했고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기 때문에 초록색도 색칠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식물의 삶과 같은 시선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경험을 하고 나니 길에서 보이는 식물들도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었어요. 눈에 띄는 나무는 괜히 한 번 더 보게 되고 이 나무의 뿌리는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지 상상해보고 요즘 같은 날씨에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식물의 변화에 놀라기도 하고요. 책에서 영감을 받아 일상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물론 하늘색, 보람도 색칠했습니다. 종이책으로 400쪽이 넘는 책을 전자책으로 읽느라 사실 더 힘들었어요. 다 읽고 나니 어찌나 뿌듯하던지.
그리고 이 책에는 식물의 세계에 대한 여러 정보들도 담겨 있어요. 과학자이자 교수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도 조금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책이라는 의미로 핑크색도 색칠했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읽을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보라색도 색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6가지 색상의 무지개가 완성되어서 4월에 읽은 책 중에 독보적으로 1위에 올랐어요. 4월에 읽었던 책 중 무지개 리뷰 2위는 천선란 작가의 천개의 파랑입니다. 이 책은 따로 리뷰 영상을 올렸으니 넘어갈게요. 무지개 리뷰 3위는 한 권이 아니에요. 이렇게 4권의 책이 나란히 4가지 색상의 무지개를 얻었어요. 이 중에서도 한 권을 꼽으라면 저는 살림비용을 꼽고 싶어요. 우선 데버라 리비는 책장 투어 최애 작가 편에서도 전작인 알고 싶지 않은 것들을 소개하면서 언급했었는데요. 남아공에서 태어나 영국으로 이주한 뒤 극작가이자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시리즈 3부작을 기획하고 2013년에 알고 싶지 않은 것들, 2018년에 살림비용을 냈고 마지막 3번째 책은 올해 출간 예정이라고 해요. 살림비용은 말 그대로 일상을 꾸려나가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어떤 질문에서 시작을 하고 그 질문이 등장하는 장면은 마치 3인칭 시점에서 바라본 소설 속 한 장면처럼 그려져요. 그러나 책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그것이 곧 자신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제3자에게 일어난 일처럼 묘사하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스스로를 객관화하며 관찰해왔을지 그 깊이가 느껴지는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잘 정돈된 깔끔한 문장들도 아름답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사유가 깊어서 보통의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평범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신다면 이 책을 읽으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3, 4월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베스트로 꼽았던 책들을 소개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더욱 자세히 알아갈 수 있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난 뒤에 남는 감상도 뭉뚱그리지 말고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연습해요. 무지개 리뷰도 그래서 떠올리게 되었어요. 매번 아주 자세한 감상을 남길 수는 없지만 감정의 종류, 감상의 결이라도 구분해서 남기다 보면 어떤 대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떤 부분을 보고 그렇게 느끼는지 알아갈 수 있어요. 저는 재미, 감동, 개성, 영감, 보람, 정보, 제도기망 이렇게 7가지 기준을 세웠는데요. 영상을 보신 분들도 각자의 기준으로 리뷰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책을 읽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자신만의 무지개 기준을 세운다면 어떤 기준을 꼭 넣고 싶은지, 혹은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